조국 수호 검찰개혁 서초 집회에서 서울대 민주동문회가 입장을 정리해서 조국 장관 수호, 윤석열 규탄, 검찰개혁을 그 무대 위에 올라서 얘기하면서 당시에 야당 자유한국당을 자유당이라고 부르자. 자꾸 자유한국당을 자한당 혹은 한국당이라고 부르는데 자유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제가 서초동에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서울대 민주동문들이 저런 제한된 인식을 갖고 수십 년을 살고 있구나. 뭐라 말할 수 없이 씁쓸했습니다. 자유를 싫어하는구나. 자유라는 개념은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승만의 자유당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하는구나. 제가 만들고 싶은 당은 욕설로서의 혐오의 뜻, 부정적인 뜻으로서 자유당 아닙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당은 자유당입니다. 자유라는 빼앗긴 개념을 우리의 것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진보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를 기업의 자유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자유 개념 통째로 거부한 거예요. 자유라는 개념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진짜 진보입니다. 일자리가 그 기초로서 작용되는 바의 그 자유란 것이 원래의 자유입니다. 자유는 우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우리의 것으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 자유론과 관련해서는 탑 아니 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톱아보는 시민잡지의 톱에서 그 자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자유라는 개념을 앙상한 자유 개념, 왜곡되고 축소된 자유 개념에서 인간의 전폭적 전면적 해방의 기초 개념으로서 자유 개념을 찾아오기 위해서 제가 소개한 필립 패티트 교수의 How do we know if we are really free or not?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글, 요게 80쪽, 톱3의 80쪽. 자유는 원래 강건하고 풍미 넘치는 이상적 개념이었습니다. 뭐라고? 자유라는 개념은 원래 강건하고 풍미 넘치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걸 신자유주의자들이 그 자유라는 개념을 인터셉트, 절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경원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것은 어릴 때 우리 집 애를 키드냅한 애가 10년 동안 애를 납치해가지고 내 새끼를 키웠다고 해서 그 애가 내 애가 아니라고 그 애를 찾아오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들이 개념을 훔쳐가면 그 개념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애예요, 우리 애. 20년을 그 개념을 갖고 가서 그들이 키웠어도 내 자식입니다. biological parents가 우리입니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강건하고 풍미 넘치는 자유 개념을 되돌려줘야 됩니다. 자유 개념을 밍밍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앙상한 개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자유라는 개념을 정부 국가 규제가 없는 국가의 개입이 축소되는 것이 자유다라는 식으로 자유라는 개념을 정말로 앙상하고 밍밍하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희열도 없고 튼튼하지도 않고 왜소한 개념으로 축소시켜버리고 그걸 또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자유 개념을 거부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원래 자유는 인류와 함께한 강건하고 풍미 넘치는 푸짐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말로 소중한 개념입니다. 그걸 찾아와야 돼요. 그 강건한 자유를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선사할 방법을 함께 도모하는 나라.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유의 개별적 기초가 뭐라고요? 물질적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다시 말하면 강력한 담임 선생님이 학폭을 저지르는 애를 조져야 학생들의 자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을 쫓아내는 것이 자유다라고 학교 일진들이 주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윤석열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자유예요. 일진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하는 훌륭한
학교 선생님의 교실 내 진입을 배제하는 것이 자유라고 지금 오늘 떠든 거예요. 학생들 전체를 자유롭게 하려면 그 일진들을 작사를 내는 강력한 제대로 된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자유를 추구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물질의 관계, 자유와 노동의 관계, 노동과 일자리의 관계, 일자리와 자유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서는 자유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도 요원하다는 겁니다. 공정에 대해서 떠들기만 할 뿐 진짜 공정은 우리 눈앞에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는 나라, 개인의 자유가 신장될 수 있는 물질적 기초를 아는 나라, 그 물질적 기초가 고용과 직결된다는 걸 이해하는 정부, 누구도 자유의 기초를 박탈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헌법 32조의 1항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누구도 자유의 기초인 일자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자리는 곧 인권인 겁니다. 헌법 32조가 말하는 것은 일자리가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와 자본이 생각하는 노동 개념, 노동 능력 개념, 일자리 개념, 자유 개념,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사상적인 선결 요건이라는 거예요. 헌법에 분명히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니까요. 돈을 나눠주는 문제에서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일자리가 인권입니다. 일자리 이꼬르 인권 이꼬르 자유의 기초가 보장된 상태에서의 불평등은 역동적 사회 발전을 위한 불평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불평등으로 작동해요. 불평등의 반대말은 평등이 아닙니다. 불평등의 반대말은 완화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등의 반대말은 평등이 아니에요. 현실에 있어서는. 개념에 있어서는 불평등의 반대말이 평등이지만 현실에 있어서 오늘의 불평등의 반대말은 내일의 완화된 불평등입니다. 뭐라? 오늘의 불평등의 반대말은 내일의 완화된 불평등이지 내일의 평등이 아니에요. 왜? 인류는 단 한 번도 평등했던 적이 없거든. 그렇게 반대말을 생각하면 길을 잃어요. 오늘의 불평등이 가장 무시무시하게 살벌하게 살떨리게 느끼고 두려워하는 대상은 내일의 완화된 불평등입니다. 평등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불평등을 구가하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목소리는 평등을 외치는 내일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불평등의 완화를 외치는 내일의 목소리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1871년 5월에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위대한 전설 속의 사상가 루이 보스티의 말입니다. 불평등의 지속적 축소 과정이 진짜 평등입니다. 평등한 결과가 평등이 아니고요. 모두가 평등해지는 결과가 평등이 아니고 평등이란 불평등의 지속적 축소 과정입니다. 평등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불평등이 점점 준다면, 자원 불균형이 점점 준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준다면 그것은 평등입니다.